저희 지난주 이어서 84번 보겠습니다. 84번 보시면 이제 B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개폐도 다 되는 이제 상황이면 성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지금 84번이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이제 성분이다 라는 거는 이제 연결성도 갖고 있고 더 큰 집합 중에서 이제 연결성이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확인하는 상황은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시작을 해서 저 A가 이제 연결이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해 주면 더 큰 집합 중에서 B보다 더 큰 집합 중에서 연결인 게 없기 때문에 B가 성분이 맞다 라는 걸 확인하는 거가 되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B보다 더 큰 이런 A가 있다라고 하면 이 B가 지금 전체 집합에서 이제 개폐를 다 만족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A 공간에서 봐도 역시 B는 이제 개폐가 이제 다 되는 상황이고, 얘가 개폐가 다 되면 A하고 B를 뺀 이 부분도 A 공간에서 얘가 개폐니까 그 개폐를 A에서 뺀 것도 다시 또 개폐가 되니까 B하고 A 빼기 B가 당연히 A를 분할하는 상황이 바로 되고 A가 이제 연결이 아닌 상황이 바로 된다. 이제 그렇게 지금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A가 이제 B보다 더 큰 집합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B가 전체에서 개폐니까 A에서도 이제 개폐고, 자연스럽게 둘 다 A에서 개폐여서 A의 분할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더 큰 집합 A는 이제 연결성을 갖고 있지 않고, 결국은 B보다 더 큰 게 연결성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B가 이제 성분이 맞다라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개폐 개념도 갖고 있고 연결 개념도 갖고 있는 거 성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예제 상황으로 이제 단점 집합이 만약에 개폐가 된다면 단점 집합은 당연히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얘는 연결이고 또 개폐고 하니까 방금 84번 내용이랑 같고 이제 성분이 되는 상황이 맞다. 그래서 단점 집합이 개폐까지 다 된다. 그건 이제 성분이어야 한다. 이 내용이. 다음 85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집합은 이제 실수 보통 이상 공간이고, 저기 A1부터 AN까지는 다 만나는 게 서로 없고, 이제 서로 다 폐집합 개념을 갖고 있는 그 가정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런 AI들을 이제 다 합집합한 게 지금 전체 집합이 되었을 때, 여기 AI들 중에서 이제 특정한 하나는 이제 전체고,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공집합이어야 한다. 그래서 특정한 AI는 자기 I를 뺀 나머지들을 다 합한 거랑 전체 집합이랑 이제 뺀 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AI가 되는 상황이고, 어차피 이거 다 유한계니까 하나를 빼도 물론 유한계고, 그래서 여기 합집합을 하는 거 이제 유한번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각각이 지금 폐라는 가정이 있었고, 이제 합집합을 유한번 한 것도 역시 이제 폐집합이 되는 상황이고, 결국은 폐집합이고 전체 집합에서 폐집합을 빼게 되면 물론 개집합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AI들 각각이 이제 개집합도 된다. 그래서 물론 폐집합 과정만 있었지만 개집합도 이제 만족을 해서 결국 각각의 AI들이 다 개폐를 만족한다. 결국 이제 다 개폐를 만족을 하니까 그 이제 전체 집합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하나는 전체 집합이고 나머지는 이제 공집합이어야 한다. 다음 이제 성분의 폐집합, 개집합 여부에 대한 상황을 이제 참고로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분은 이제 폐집합 개념은 항상 갖는 게 맞다. 그래서 성분은 폐집합이 항상 되는 거고, 성분이 개집합은 아닐 수도 있다. 밑에 이제 문제 상황에서 이제 예제를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성분은 개집합이 아닐 수도 있고, 똑같은 얘기니까 이제 개폐가 되느냐? 역시 개집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개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폐집합 개념은 항상 맞지만, 개집합인지 개폐집합인지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성분의 총 개수가 이제 유한계일 때는 이제 개폐가 되는 게 맞다. 조금 전에 확인했던 흐름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데, 만약에 성분이 한 20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뭐 A1부터 A20까지가 이제 성분 전체다. 그래서 성분이 총 20개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 각각의 AI들은 뭐 지금 다 연결된 집합이고 뭐 만나는 거 없고 뭐 전체 집합이 만나서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상황이고, 역시 이 중에 특정한 하나는 뭐 A4 같은 경우는 4를 뺀 나머지 이제 19개를 합한 거랑 전자집합이랑 빼는 뭐 그런 상황이 될 테고, 그래서 특정한 하나는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19개 합집합이랑 전체를 빼는 상황인데, 어차피 19개를 이제 합집합을 하는 상황이 이미 각각은 이제 패예요. 이제 성분은 패집합이 돼서 각각은 패고, 19개를 합해도 패고 전체에서 패를 뺐기 때문에 뭐 계집합도 된다. 예. 그래서 성분이 총 유한계가 있을 때는 결국은 여기 합집합을 유한번만 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계집합 내용도 그대로 따라온다. 예. 그래서 성분이 유한계가 있으면 뭐 계패의 개념을 갖는 게 맞다. 예.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패집합만 성립하고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서는 이제 계패도 성립하는 상황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에서 이제 계집합이 아닌 성분 중에서 계집합이 안 되는 뭐 그런 예제를 이제 보여주는 게 다음 문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 n분의 1하고 이제 0까지를 이제 모아놓은 집합이 지금 x라고 주어져 있고, 이제 성분을 찾아보는 거랑 뭐 계집합이 되는 성분을 찾아보는 질문인데, 여기 n분의 1들은 조금씩 이렇게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여기 1,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점들은 조금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간격을 조금 좁히고 나면 교집합이 딱 자기 자신만 남게 하는 상황들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 반지름 정도를 뭐 바로 옆에 있는 점하고 거리의 이제 절반 정도의 반지름을 택하면 그런 반지름을 조금씩 더하고 뺀 그런 개구간하고의 교집합이 딱 자기 자신만 남게 하는 뭐 그런 상황이 가능하고, 사실 이 개구간이 아니라 이제 패구간으로 이제 해도 역시 교집합이 딱 자기 자신만 남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n분의 1들 점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씩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바로 옆에 있는 점하고 만나지 않을 만한 개구간이나 만나지 않을 만한 패구간을 얼마든지 쓰는 게 가능하고, 뭐 이 정도의 반지름이면 충분히 그런 일들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개구간하고의 교집합으로 본다라는 상황이면 얘를 이제 계집합으로 보는 상황이고, 여기 패구간하고의 교집합으로 보는 상황이면 얘를 패집합으로 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단점 집합은 x 공간에서 이제 계집합 내용도 만족하고 x 공간에서 이제 패집합 내용도 만족을 한다. 결국은 계패 개념을 다 만족을 한다. 예. 그래서 여기 n분의 1들 단점 집합이 계패 개념을 만족을 하고, 역시 단점 집합은 항상 연결이고 연결 개념하고 계패 개념이 같이 있다. 이제 성분이 되는 상황이 맞다. 예. 그래서 여기 n분의 1 점들은 다 계패고 다 성분이 맞다. 예. 그리고 어차피 전체 집합은 이제 성분들로 나눠질 텐데, 어차피 성분들로 이렇게 분할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한 3개의 성분을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어차피 성분들로 분할이 일어나야 돼. 어차피 전체 집합이 성분들로 분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3개를 빼고 나면 그 3개를 뺀 나머지 부분들도 다시 성분들로 당연히 분할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내가 기존에 찾아놓은 성분들이 있으면 그 기존에 찾아놓은 성분들을 뺐을 때 그 남는 부분들도 성분들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성분들을 다 찾아놨는데 이 찾아놓은 성분들을 다 빼고 나면 n분의 1들이 다 성분이었고 그 성분들을 모조리 다 빼고 나면 빼고 남는 것들도 이제 성분들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내가 뭐 몇 개를 찾아놨으면, 뭐 지금은 뭐 무한개를 찾아놨지만 어쨌든 몇 개를 찾아놨으면 그 찾아놓은 성분을 뺐을 때 뭐 이렇게 뺐을 때 남아있는 부분도 다시 성분들로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근데 지금은 이거를 다 빼게 되면 여기 남아있는 게 0밖에 없고
그 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단점집합이 다시 또 성분들로 나눠지는 상황이 되려면 그 단점집합 하나가 성분이 되는 경우밖에 없는 것. 그래서 기존의 성분을 찾아놨고 이제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성분들로 나눠져야 되는데 지금 경우는 남는 게 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아있는 점 하나도 성분이다. 그래서 여기 단점집합 0도 이제 성분이 결과적으로 이제 성분이 여기 있는 모든 단점집합들이 다 성분이에요. 단점집합 0도 그렇고 단점집합 n분의 1도 그렇고 이제 모든 단점집합이 다 성분이 되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얘네들은 물론 이제 개폐가 맞고 여기 단점집합 0 같은 경우는 교집합을 딱 취해서 이제 0만 쏙 남게 하는 상황은 물론 불가능해요. 뭐 보통 이상 공간이니까 이제 개구간이 교집합일 텐데 개구간을 적당히 잘 찾아와서 교집합을 딱 시켰을 때 이 0만 딱 남게 하는 상황은 불가능해요. 교집합을 어떻게 시켜도, 그러니까 개구간을 어떤 걸 가지고 와도 교집합을 시키다 보면 이쪽의 집합이 이제 교집합에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교집합을 딱 시켜서, 그러니까 교집합을, 개구간하고 교집합을 시켜서 딱 이 한 점만 남게 하는 그런 개구간이 없다. 예, 결국 이제 개집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성분 중에는 이렇게 개집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게 이제 이 문제 상황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86번의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결과는 이제 성분 중에는 개집합이 아닌 것도 가능하다. 예. 네, 그 다음에 87번 보겠습니다. 이제 F가 이제 전사고 연속이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전사 조건과 연속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예, 전사하고 연속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 만약에 정의역이 성분이 한 뭐 20개가 있다. 정의역에 뭐 성분이 한 20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공역 쪽에는 뭐 20개 이하의 성분을 가져야 한다. 예, 그래서 정의역이 뭐 n개면 공역은 뭐 n개 이하의 성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가로 2번에 공역이 한 뭐 20개의 성분을 갖는다라고 하면 정의역은 뭐 20개 이상의 성분을 가져야 한다. 예, 그래서 뭐 정의역이 n개면 공역은 뭐 n개 이하여야 되고, 뭐 공역이 n개면 정의역은 뭐 n개 이상이어야 한다. 뭐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순서대로 이제 가로 1번을 보시면 아까 이제 가로 1번이 정의역에 n개의 성분이 있다 상황이었어요. 정의역에 이제 n개가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확인해 볼 내용은 이제 공역은 뭐 n개 이하의 성분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가정되어 있기를 정의역에 n개의 성분이 가정되어 있었고, 그 A1부터 AN까지 저 n개가 이제 성분들이다. 예. 각각의 AI들이 이제 정의역에 있는 뭐 성분들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뭐 전사 조건이 있었으니까 뭐 여기 fx하고 이제 y하고는 지금 같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정의역의 그 성분들을 모두 다 합하면 이제 정의역 전체가 되는 상황이니까 물론 이제 같은 집합이고, 물론 합집합을 하고 보내는 거랑 뭐 보내고 합집합을 한 거랑 또 같으니까 다 등호가 성립하게 돼. 그래서 양 끝의 상황을 보면 이제 공역 집합이 여기 FAI들을 n개 합한 형태랑 이제 같아지는 그 상황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 각각의 FAI들은 뭐 연결 성분들은 뭐 각각의 성분들은 물론 연결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함수가 연속이고 뭐 각각의 연결 개념을 갖고 있는 AI니까 AI를 연속으로 보내고 난 것도 연결이 된다. 예. 그래서 이 각각은 지금 연결이에요. 이제 각각은 연결이고, 그거를 이제 n개 합한 게 이제 공역이 되는 상황인데, 이 연결 집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통 이상에서, 그러니까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에서 뭐 이런 구간 형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연결이고, 뭐 이런 구간도 이제 물론 연결인데, 이제 연결하고 이제 연결이 이제 합집합을 시켰을 때 또 다른 연결 개념이 가능해요. 뭐 지금처럼 얘가 연결이고 합집합을 해도 또 하나의 구간이 되면서 또 연결이 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을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각각이 연결인데 이렇게 뭐 각각의 지금 연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연결 개념이 있는 것들을 합을 한 게 또 다른 연결이 되는 게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총 n개 합집합으로 써져 있긴 한데 이 중에서 적당히 뭐 2개나 적당히 3개가 또 하나의 연결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에 합집합한 거를 따로따로 2개의 성분으로 세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각각의 연결 개념이 있지만 이제 합을 한 개, n개를 합을 한 개 또 y로 써져 있지만 그 각각의 n개가 이제 다 꼭 다 성분이어야 하느냐, 뭐 그 중에 적당히 2개가 또 다른 연결 개념이 되면서 뭐 성분의 개수는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개 이하다. 이제 많아봐야 n개다, n개 이하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적당히 2개, 3개들이 또 하나의 성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 정도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2개의 연결 집합을 합한 게 또다시 연결 개념이 될 수도 있고 2개나 3개를 합한 게 뭐 다른 성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합집합한 개수인 n개보다는 더 작아질, 뭐 작거나 같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성분의 개수가 이제 n개 이하다. 가로 2번은 이제 공역이 n개였으면 정역은 n개 이상이다. 이제 그런 상황을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공역에서 이제 여기 A1부터 AN까지 이제 성분들의 이름들은 이제 썼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n개는 유한계니까 결국은 유한계일 때는 성분들의 개폐 개념을 갖는 것이다. 아까 뭐 참고에도 있었던 내용. 그래서 이렇게 유한계 있을 때는 이제 성분들에 대해서 이제 개폐 개념을 갖는 게 맞다. 어쨌든 각각의 개폐 개념이 있고 함수가 지금 연속이니까 뭐 계집합을 역상시킨 거 계집합이 되는 상황이고 폐집합을 역상시킨 것도 이제 폐집합이 되는 상황이고 개폐가 다 되는 거를 역상을 시키게 되면 역시 개폐가 다 된다. 그래서 각각을 다 역상을 시키면 이제 공역 쪽에 있는 저 성분들을 역상을 시키면 역시 다 개폐가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 뭐 밑에 쪽을 또 먼저 보시면 뭐 공역 전체를 역상한 건 물론 정의역이 되는 상황이고 이제 공역은 이 성분들 n개 합이랑 물론 같은 상황이고 역시 합을 하고 역상을 한 거랑 역상하고 합한 거랑 역시 다 같아서 역시 양 끝에 있는 요 두 집합이 결국 같아요. 결국은 여기 각각이 지금 개폐고 이제 합집합을 해서 이제 정의역이 다 되는 상황이어서 적당히 개폐집합 n개들의 합집합으로 이제 x가 지금 나눠지는 상황인데 여기 또 그 각각의 이제 개폐집합이 뭐 예를 들어서 역시 이상공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뭐 실수집합의 이제 이상공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그 이상공간은 모든 게 다 개폐니까 뭐 이런 두 점 집합도 물론 이제 개폐가 되는 집합이고 근데 이런 개폐가 되는 집합도 다시 성분들로 얼마든지 나눠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상공간은 단점 집합들이 다 성분이니까 어떤 개폐 집합도 다시 성분들로 다시 분할이 일어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개폐 집합 하나도 성분들 뭐 몇 개로 다시 나눠지는 상황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개폐 집합이 성분들로 더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뭐 다른 뭐 2개 혹은 다른 3개의 성분들로 나눠질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각각이 더 분할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성분의 개수는 뭐 n개 이상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상황. 그래서 각각의 개폐 집합이 뭐 다시 성분들로 다시 더 쪼개지는 상황들이 가능하고 결국 성분의 개수가 이제 더 많아지는 상황이 가능해서 정의역은 n개 이상이다. 물론 이제 IJ가 이제 다르다면 어차피 개폐 개념을 갖고 있는 거를 합해 놓고 나면 뭐 당연히 연결 개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확인했던 그 가로 2번을 뭐 다음 문항들에다가 이제 적용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다시 읽어보시면 공역이 한 20개의 성분이 있으면 정의역은 이제 20개 이상이어야 한다. 뭐 공역이 4개의 성분이 있으면 정의역은 이제 4개 이상의 성분을 갖는다. 그래서 다음 88번에 지금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나와 있고 공역이 이제 X축, Y축을 이제 다 갖고 있는 상황이 나와 있. 그래서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고
전사 연속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다. 예, 아까 이제 87번의 가정하고 이제 똑같이 전사하고 연속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쪽에 이제 0,0을 이쪽에 지금 0,0을 이제 역상을 시켰을 때 역상시키는 게 적어도 3점을 포함한다. 이제 3점 이상을 갖는다. 그래서 원점을 역상하면 이제 3점 이상을 갖는다. 이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88번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그 역상집합의 이름 잠깐 A라고 썼는데, 저 A가 이제 3점 이상을 갖는다. 이제 그걸 확인하는 상황인데, 정의역에서 이제 A의 여집합 쪽으로 이제 정의역에서 이제 A의 여집합을 뺀 걸로 이제 축소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역상시킨 집합을 이제 뺀 거에 대해서 이제 축소를 하게 되면 어차피 연속함수는 축소를 해도 당연히 연속함수가 되는 상황이고, 물론 전사함수를 축소해도 당연히 전사가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 이 축소함수도 전사하고 연속 개념을 갖는다. 그래서 전사하고 연속 개념을 가지면 방금 87번에 뭐 가로 2번을 역시 적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공역 쪽에 이제 성분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 0,0을 빼게 되면 성분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4개가 있으면 이쪽에는 뭐 4개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방금 가로 2번을 이제 적용하시면, 그래서 결국 이제 축소를 한 것도 전사연속 개념을 갖고, 그럼 축소한 함수에 대해서도 아까 87번에 가로 2번을 쓰실 수 있고, 그래서 이 공역 쪽의 성분을 확인해 보면 지금 4개고, 그렇다면 이제 정의역은 4개 이상이어야 한다. 뭐 적어도 4개, 이제 4개 이상이어야 한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역상한 게 점이 하나라고 하면 그 한 점을 빼게 되면 어차피 2개밖에 되지 않아요, 성분이. 그리고 이 한 점을 역상한 게 만약에 2점이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2점이었다라고 하면 그 2점을 빼게 되면 역시 성분이 3개니까 4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역상시킨 집합이 뭐 2점이든 1점이든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4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4개 이상이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 적어도 3개는 가져야 한다. 만약에 3개면 뺐을 때 이제 4개 성분이 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3개보다는 더 많아야 한다. 라는 걸 확인한 거가 결국은 여기 가로 2번 내용이 이제 적용되면서 이제 여기 확인하는 흐름을 좀 보시면 돼요. 89번도 이제 거의 같은 흐름으로 확인을 해요. 지금 정역은 S1이 나와 있고, 공역은 폐구간 형태가 나와 있고, 역시 전사하고 연속 조건은 이제 만족하고 있고, F가. 그 다음에 C는 끝점이 아닌 C고, 그 C를 이제 역상한 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이제 점이 이제 2개 이상이다. 이제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역상한 집합의 이름 잠깐 A라고 쓰고, 아까 88번하고 거의 같이 A의 여집합 쪽으로 이제 축소시킨 함수를 역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전사연속을 갖고 있었으니까 여기 축소한 함수도 이제 전사연속 개념을 이제 갖는다. 그래서 전사연속 개념을 가지니까 역시 아까 87번에 이제 가로 2번을 쓰실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C를 빼게 되면 이제 성분이 2개다. 그래서 C를 빼게 되면 성분이 2개고, 그래서 이 공역 쪽의 성분이 지금 2개고, 전사연속 개념 역시 갖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정역 쪽에서도 이제 2개 이상이어야 한다. 적어도 2개, 2개 이상이어야 한다. 근데 이거에 역상한 게 만약에 이제 점이 하나면 여기서 한 점을 빼더라도 연결이 되니까 이제 성분이 하나밖에 없게 돼. 그래서 적어도 이제 2점이 있어야 그 2점을 빼야 이제 성분이 2개 이상이 되는 상황. 그래서 C를 역상한 게 점이 하나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뭐 한 점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성분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역상집합에 점이 이제 2개 이상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88번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공역 쪽의 성분이 n개면 정역 쪽의 성분이 n개 이상이다. 물론 전사연속 개념이 있을 때 쓰는 개념이고, 지금 전사연속 개념이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
다음 90번부터는 이제 완전 비연결에 대한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연결 성분을 찾아봤을 때 이제 단점 집합들만 이제 성분이 되는 그런 공간이 있고, 이제 그런 공간을 완전 비연결이라고 부른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하극한 이상 공간, 하한 이상 공간도 이제 완전 비연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하한 이상에 대해서 이제 연결성을 갖고 있는 집합을 찾아보면 한 점 집합들만 연결성을 갖고 있다. 뭐 결국 성분들을 찾아보면 이제 단점 집합들 성분만 있다. 그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이 공간을 이제 완전 비연결이라고 한다. 그래서 점이 2개 이상 있는 집합부터는 이제 연결 개념이 없다. 결국 뭐 한 점 집합만 연결 개념이 있다. 이제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점이 이제 2개 이상 있다. 뭐 그래서 뭐 P하고 Q가 뭐 Q가 더 큰 상황 뭐 이렇게 지금 두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럼 하한 이상 공간은 이제 이런 형태를 이제 기저로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이제 Q보다 이제 큰 쪽, 이제 Q보다 이제 작은 쪽,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나눠 가시면 각각 이제 PQ를 하나씩 뭐 갖고 있는 상황들이 되는 것. 그래서 여기 뭐 Q보다 앞에 쪽하고, 이제 Q보다 더 큰 쪽을 갖고 왔을 때, 그래서 결국은 여기 더 큰 원소 이제 Q를 갖고 와서 여기 뭐 서로 만나는 거 없으면서 합해서 전체가 되는 형태의 계집합을 찾아오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안에서는 이런 것도 계집합이고 이런 것도 이제 계집합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둔 GH는 이제 하안에서의 계집합 내용을 만족을 하고, 당연히 여기는 P가 있고 여기는 당연히 Q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집합 뭐 아닌 상황이고, 뭐 G하고 H 자체가 이미 만나는 게 없으니까 결국 이제 공집합이 되는 상황이고, 뭐 GH를 합하면 이미 전체 집합이니까 뭐 당연히 포함을 한다. 예. 그래서 이거 하안에서는 2개 이상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면 그 중에 큰 원소를 가지고 와서 만나지는 않고 합해서 전체가 되는 이런 계집합들이 찾아지고, 비연결 개념을 확인할 수 있어서 결국 단점 집합만 연결해야 한다. 예. 그래서 하한 이상 공간 이제 완전 비연결이다. 예. 그 다음에 보통 이상 공간에서 이제 무리수 쪽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얘도 똑같이 단점 집합만 연결성을 갖고 있다. 예. 역시 뭐 원소가 이제 2개 이상 있는 집합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연결성 개념이 없다. 그래서 원소가 2개 이상 있는 것부터는 연결성 개념이 없고 단점 집합만 연결이다를 확인하시면, 그래서 원소가 2개 이상 있다면 이제 비연결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역시 원소 2개 중에 뭐 대소관계가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x, y. 그래서 이제 무리수 뭐 A 집합은 지금 이제 무리수에 있는 집합이고, 무리수면서 뭐 대소관계가 이런 상황 뭐 일반적으로 이제 써놓은 상황이고, 어차피 유리수가 조밀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차피 유리수를 찾아올 수가 있다. 예. 유리수를 찾아오게 되면 이 유리수를 기준으로 이제 앞뒤로 물론 나누시면 된다. 예. 그래서 어차피 이 사이에는 어차피 유리수가 얼마든지 있고, 그 유리수를 가지고 와서 그 앞부분 뒷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쓰시게 되면, 물론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 저 구간 형태, 개구간 형태들 다 뭐 계집합이 되는 상황이고, 뭐 앞에 있는 집합에는 x가 있는 상황이고, 뭐 뒤에 있는 집합에는 이제 q, y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h하고 교집합을 시키면 y가 있고, g하고 교집합을 시키면 물론 이제 x가 이제 공집합이 물론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 G하고 H를 역시 교집합을 한 거 자체가 이제 공집합이고, 물론 역시 공집합이 되는 상황이고, 합을 하게 되면 그 Q를 빼고 이제 다 나오는데, Q 자체는 무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무리수를 이제 다 커버하는 상황이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 무리수를 다 모아놓은 집합에 대해서 원소가 2개 이상 있는 집합은 연결성이 없다. 예. 그
그다음에 뭐 R2 공간에 대해서 이제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 집합은 이제 성분이 역시 뭐 단점 집합만 성분이다. 역시 그걸 확인하는 상황. 그래서 역시 원소가 2개 이상 있는 집합부터는 연결 개념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단점 집합만 연결이다. 역시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집합에서 이제 원소를 이제 다른 2개를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어차피 다른 원소란 얘기는 AC가 다르든지 이제 BD가 다르든지 할 거고, 그 중에서 AC가 다르다라고 해도 이제 뭘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AC가 다르든지 BD가 다르든지 할 거고, 뭐 이렇게 놔도 역시 일반성을 잃지 않는 상황이고, 역시 이제 유리수들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무리수를 이용해서 이제 분할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차피 이 유리수 사이에 어떤 무리수를 찾아오실 수 있고, 그래서 적당한 무리수를 이제 찾아오실 수 있고, 그래서 무리수 앞뒤로 역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수 앞부분 쪽하고 그 무리수 뒷부분 쪽으로 이제 나눠서 쓰시면 역시 이 세 조건을 다 이제 만족하는 상황이 되고, 물론 이런 계집합은 이제 전체 동네 계집합이 맞고 이 세 조건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분할이 일어난 상황이고, 그 A가 이제 연결 개념이 없는 게 맞다. 예. 그래서 A가 이제 비연결 개념이 맞고 연결 개념은 이제 단점 집합만 연결이다. 예. 다음 93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x가 비연결이었을 때, 고정점이 없는 x에서 x로 가는 연속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x가 비연결 공간이면 그 x 공간에서 보내지는, x에서 x로 보내지는 뭐 연속함수도 되고 고정점이 없는 뭐 그런 함수가 항상 있다. 비연결 공간이니까 뭐 분할이 자연스럽게 있어요. 뭐 합해서 전체가 되고 공집합이 아니고 뭐 교집합이 없는, 뭐 사실상 뭐 개폐가 다 되는 이런 GH가 이제 있는 상황, 뭐 그대로 이제 비연결을 이제 풀어서 쓴 상황이고, 그냥 공집합이 아니라서 이제 원소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함수를 정의하기를 뭐 G에서는 여기 H에 있는 원소였던 뭐 B 쪽으로 대응관계를 주고, H에 있는 애들을 보내기는 G 쪽에 있는 원소인 A로 이제 대응관계를 주면, 이렇게 각각을 이제 상수함수처럼 이제 대응관계를 이제 주는 상황으로 가져가게 되면 어차피 G로 축소한 거 상수함수고 H로 축소한 거 상수함수니까 축소함수들은 상수함수고 물론 연속 개념을 다 가져요. 그럼 또 각각은 또 이제 계집합이고, 예, 그래서 뭐 각각이 계집합이고 축소한 것도 다 연속이 되니까 원래 함수 H도 이제 연속 개념을 갖는다. 예. 물론 이제 고정점이 없어요. 이제 어차피 여기 G하고 H는 만나는 게 지금 없으니까, 그리고 얘는 H 원소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 쪽으로 대응하는 게 당연히 없어요. 여기도 결국 여기에는 G에서 만나는 원소가 없으니까 얘는 A를 갖고 있지, 얘는 당연히 B를 갖고 있지 않고 결국 이제 보내진 상황이 뭐 만나는 건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이제 고정점이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정의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분할이 자연스럽게 있고, 뭐 자연스럽게 각각을 상수함수 형태대로 정의를 시켜주고 나면 고정점도 없고 연속 개념도 갖는 이런 함수가 생기는 거고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예. 그래서 뭐 방금 전의 상황을 이제 그대로 이어나가 보면, 여기 이제 스타 쪽에 있는 조건들을 이제 다 만족을 하면 연결 공간이어야 한다. 이제 스타 쪽에 있는 명제를 보면 임의의 연속함수에 대해서 이제 고정점을 갖는다. 그래서 임의의 연속함수에 대해서 고정점을 갖는다. 이런 스타를 만족하면 연결 공간이어야 한다. 이게 지금 94번 명제고, 결국 이제 이 연결을 부정해서 이제 비연결이다라고 하면 방금 93번 내용을 그대로 썼을 때 고정점을 갖지 않는 연속함수가 존재하는 게 방금 전에 93번인 거죠. 그래서 비연결 공간에 대해서는 연속도 되고 고정점도 없는 이런 함수 F가 항상 존재한다. 이게 방금 전에 93번이고, 결국 93번에 의하면 이 스타 조건하고 이제 바로 모순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94번은 그냥 93번 때문에 바로 이어져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다음 이제 95번은 이제 94의 반대쪽 얘기에 대해서 예제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고, 이제 연결 공간이고 고정점이 없는 그런 연속함수를 찾아봐라 라는 게 지금 95번 연결 공간이면서 고정점이 없는 연속함수를 찾아보는 건데, 그냥 실수 보통이상 공간 이제 연결 공간이고, 그 공간에서 보내지기를 뭐 x 더하기 1로 정의를 한 함수는 연속함수 개념 당연히 만족하고, 고정되는 원소는 당연히 지금 없다. 그래서 고정점이 없고 연속이고 이제 x도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뭐 이런 걸 보여주시면 충분해요. 다음 96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의역은 S1이고, 정의역은 S1이고, 공역은 이제 실수 집합이고, 이제 연속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X하고 이제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이제 같은 값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정의역의 원소가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X를 보낸 거랑 마이너스 X를 보낸 거랑 값이 같은 쪽으로 대응하는 애가 있다. 이걸 이제 확인하는 문제고, 이제 부정해 보시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이게 다르다. 이게 이제 부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해 보시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게 같아지는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두는 게 이제 부정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정하고 시작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모순 얘기를 해주고 나면 결국 이제 증명을 한 상황들이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뺀 거는 이제 0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뺀 거는 0이 아니어서 이제 분모에다가 써도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거 뺀 거의 크기를 이제 분모에다가 쓴 그 함수를 지금 h다 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어차피 f가 연속이니까 뭐 얘도 당연히 연속이고, 뭐 빼봤자 연속이고, 어차피 뭐 나눠봤자 연속이기 때문에 뭐 저 h는 물론 이제 연속이 되는 상황. 그래서 f의 연속 얘기가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정의한 함수도 이제 f가 연속이어서 h도 그대로 연속 개념을 갖게 되고, 물론 S1 집합은 또 연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 개념이 있고 함수가 연속이고, 그래서 이제 연결을 연속으로 보냈으면 역시 연결 개념을 갖는다. 근데 어차피 이거를 다시 크기를 취하게 되면 뭐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으로 다시 크기를 취하게 되면 똑같은 크기니까 뭐 당연히 1이에요. 그래서 h를 다시 크기를 취하면 뭐 당연히 1이에요. 뭐 자기 자신 크기로 다시 나눴기 때문에 뭐 h의 크기는 당연히 1이고, 아까 여기 보내진 집합이 이제 실수 보통 이상 공간 쪽인데, 어차피 크기를 취해서 1이다 라는 거는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는데, 다 1로 가든지 다 마이너스 1로 가는지 하는 상황이 아니면 당연히 연결 개념이 아닌 것. 만약에 1하고 마이너스 1이 상에서 같이 나오게 되면 이게 당연히 연결이 아니에요. 보통 이상 공간에서 연결이 아니니까. 그래서 크기 취한 건 1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내진 결과가 1이나 마이너스 1 쪽으로 대응을 할 건데, 모두 다 1로 대응하든지 모두 다 마이너스 1로 대응하든지 해야 되는 것. 연결 개념이 있어야 되니까 상수함수처럼 다 1로, 이제 상수함수처럼 다 마이너스 1로 대응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근데 h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x를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h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여기 전체에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이 마이너스를 이제 위에다가 쓰시면 분자 쪽이 똑같아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쓰시면 여기가 더하기가 되고 여기가 빼기가 되니까 분자 쪽이 똑같아지고, 어차피 분모 쪽은 뭐 여기 빼기 순서가 바뀌어봤자 크기 취한 거는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빼기 순서가 바뀌어봤자 크기 취한 거는 똑같아요. 거기 마이너스를 위에다 붙이면 똑같아요. 뭐 자연스럽게 h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거랑 마이너스 x를 이제 h 보낸 거랑 뭐 자연스럽게 이제 같아져. 결국 이제 상수함수 상황하고 맞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에 h가 상수함수 1이었으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인데 같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상수함수 마이너스 1이었어도 얘가 그럼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당연히 맞지 않아요.
결국은 얘하고 같다라는 거는 상수함수가 되는 상황이 아닌 것. 그래서 여긴 상수함수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이 또 아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그대로 모순인 거예요. 모순이고 결국은 이 결과를 부정하고 시작했던 게 모순이 나왔고 결국 이렇게 대응관계가 같아지는 정의역의 원소 존재해야 한다. 예. 다음은 이제 둘이 이제 동형 개념이 없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고, x는 그냥 원으로, y는 원 두 개의 모양이 접하는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x는 원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원으로 이제 원 두 개가 이제 원점에서 접하는 모양으로 이제 y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 이제 점을 하나 뺀 거는 연결이 아니고 여기에 대응 관계가 있는 어떤 점을 빼게 되면 연결이고,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점을 하나씩 뺐을 때 상황에 대해서 그런 차이점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공간적 이 두 공간이 이제 연결이 그러니까 동형이 아니다를 확인하는 개념이 돼. 그래서 만약에 뭐 동형사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 지금 이 방향으로 F를 썼는데, 그래서 Y쪽에서 X쪽으로 보내는 만약 위상 동형사상 F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 점하고 대응관계가 있는 점하고를 빼고 나도 뺀 것끼리도 동형 개념이 있어야 될 텐데, 뭐 이쪽에서 빼고 나면 연결이 아니고 이쪽에서 빼고 나면 이제 연결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동형이 아니어야 한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동형이 맞다면 양쪽에서 대응관계를 빼고 났을 때 남는 것끼리도 물론 동형 개념이 있어야 되고, 또 남는 것끼리 물론 성분의 개수도 같아야 돼요. 네, 다음 98번은 이제 긴밀과 긴밀을 뭐 두 개 합해도 이제 긴밀이 맞다. 뭐 유한계니까 뭐 편의상 두 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긴밀이고 뭐 그 두 개를 합집합을 해보면 역시 긴밀이 맞다. 그리고 뭐 밑에 이어지는 뭐 참고 명제에는 뭐 두 개를 교집합을 했을 때는 긴밀과 긴밀을 두 개 교집합을 했을 때는 긴밀이 뭐 아닐 수도 있다. 뭐 합집합을 한 거는 뭐 긴밀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저 n개가 뭐 각각 다 이제 긴밀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합을 다 한 것도 이제 당연히 긴밀 개념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유한계를 합한 것도 긴밀 개념을 갖는다. 뭐 덮개를 이제 주고 시작해서 뭐 유한계 덮개가 찾아지는 상황을 보여주시면 되고, 그래서 시작을 이 녀석을 덮는 이제 덮개를 이제 꺼내놓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근데 어차피 각각도 얘가 당연히 덮겠죠. 뭐 당연히 이거 합한 거를 얘가 덮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은 각각의 AI들을 당연히 덮어요. 그래서 뭐 각각에 대해서도 이제 덮개 역할을 하는 상황이 맞고, 그러면 각각의 AI들에 대해서 유한계로 당연히 뭐 커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것. 그래서 뭐 이런 게 한 뭐 20개가 있고 각각 하나를 뭐 30개로 덮을 수 있다면 뭐 다 해봤자 600개로 충분히 덮는 상황이 맞는 것. 그래서 각각의 AI들마다 이제 유한계로 다시 덮을 수가 있고, 뭐 각각의 유한계로 덮으면 뭐 합집합도 유한번밖에 안 했으니까 다 유한계로 덮어요. 뭐 긴밀이 되는 게 뭐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제 긴밀과 긴밀을 교집합했을 때는 뭐 긴밀이 아닌 상황 가능하다. 그래서 뭐 여기 밑에 있는 예제나 뭐 다음 문제 예제 상황들에서 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보시면, 뭐 밑에 있는 예제를 먼저 보시면 이제 전체 집합은 실수 집합이고, 이제 전형적인 계집합을 뭐 x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이런 구간 형태가 이제 전형적인 계집합으로 주어져 있는 위상 공간이고, 그럼 이런 위상 공간에서 최소 원소가 있는 집합들은 이제 긴밀이 되는 상황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최소 원소 1이 있는 A는 긴밀이고, 최소 원소 3이 있는 거는 긴밀이고,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뭐 거의 같은데, 지금
뭐 A가 긴밀인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걸 이제 적어 본다면 뭐 A에 대해서 이제 덮개를 이제 주고 시작을 했을 때 A 집합에는 최소원소인 1이 있고 그럼 그 1을 덮는 계집합이 필요한데 1을 덮는 계집합은 1보다 조금 적은 쪽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1을 덮는 계집합의 형태가 이런 형태의 1보다 조금 더 적은 값에서 무한대까지로 가는 이런 꼴이 여기 적혀지는 G1에 해당하는 형태고 결국은 이 원소는 여기 A를 다 커버해요. 어차피 1보다 조금 더 적은 쪽에서 무한대까지 쭉 가는 형태의 집합이니까 A 전체를 커버해. 그래서 최소 원소를 덮는 계집합이 하나 뽑아지고 나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와도 A가 당연히 커버가 돼. 그래서 어떤 덮개를 주고 시작해도 최소 원소를 덮는 계집합 하나만 꺼내오면 한 개로 커버한다. 그래서 이제 긴밀이다 라는 상황이 있고 역시 최소 원소 3이 있는 집합이면 3을 덮는 계집합 하나만 찾아오면 이 B 전체가 덮여요. 어차피 3을 덮는 계집합은 3보다 조금 더 적은 쪽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꼴이 와야 되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와도 B가 덮인다. 그래서 최소 원소가 있어서 긴밀이고 얘가 최소 원소가 있어서 긴밀이다. 이제 계집합이 이런 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꼴이니까 최소 원소가 있는 이 두 집합 다 이제 긴밀이 맞고 근데 이 둘을 이제 교집합을 하게 되면 이제 최소 원소가 없는 집합이 교집합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최소 원소가 없으면 이 왼쪽 끝이 조금씩 O로 접근시키는 덮개를 찾아오시면 긴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쪽 끝이 점점 O에 가까이 가는 이런 꼴의 덮개를 찾아오면 얘를 모두 다 모으면 얘가 덮이는 게 맞지만 얘를 유한 개만 꺼내오면 얘가 덮이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유한 덮개가 없는 형태가 찾아진 거고 결국 교집합은 긴밀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최소 원소가 있고 얘는 최소 원소가 없고 각각은 긴밀이고 교집합은 긴밀이 아니다. 이제 다음 99번 문제도 여기 이제 가로 2번에 보시면 이제 각각이 긴밀이고 이제 가로 3번에 교집합이 긴밀이 아닌 역시 그런 상황의 예제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각각이 긴밀이어도 교집합이 긴밀이 아닌 게 가능한 그런 예제를 하나 더 보여주고 있고 일단 위상을 보시면 Y는 지금 무한집합이고 Y에 없는 AB에 대해서 그 AB가 더 들어간 집합을 X다 라고 했고 이제 위상을 정의하기를 Y에 있는 거는 뭐 부분집합이다 계집합이다 뭐 단점집합도 계집합이고 어떤 식으로 부분집합을 갖고 와도 계집합이다. 그리고 이제 뭐 A를 갖는 계집합으로는 요런 거 B를 갖는 계집합으로는 이제 요런 거 물론 여기는 AB가 더 없고 A를 갖는 계집합 중에 얘가 가장 작은 거, B를 갖는 계집합 중에서 얘가 가장 작은 거. 요런 꼴에 이제 위상이 이제 주어져 있고, 요 A를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계집합을 뭐 저 큰 A라는 집합으로 얘를 뭐 큰 B라는 집합으로 이제 이름을 써놨어. 우선 가로 1번은 T2가 아니다. 뭐 가로 1번은 지금 T2가 아니다라는 건 이제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A를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계집합은 이거고 B를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계집합은 이거예요. 어차피 이쪽에는 A, B가 없기 때문에 얘가 A를 갖는 가장 작은 계집합, 얘가 B를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계집합. 어차피 둘을 교집합을 시키면 Y라는 곳에서 만나요. 그래서 뭐 만나는 곳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점 다른 거를 A, B로 이제 주게 되면 가장 작은 걸 가지고 와도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안 만나는 계집합을 못 찾아요. 당연히 T2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A나 B는 이제 각각 긴밀 개념이 있다. 뭐 확인하는 개념이 거의 같고 그냥 A에 대해서만 지금 뭐 보시면 뭐 A에 대해서 긴밀인 걸 확인하려면 뭐 덮개를 이제 주고 시작해서 다시 유한계로 덮는 상황을 찾아오시면 될 텐데 덮개를 일반적으로 주고 시작을 하면 어차피 이 집합에 있는 원소 A에 대해서 A를 포함하는 계집합이 이제 필요한데 A를 갖는 계집합은 제일 작아도 요만큼이에요. 결국은 A를 덮는 계집합은 제일 적게 가져와도 결국 이거고 결국 A가 다 커버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특정한 원소 A에 대해서 이 원소를 덮는 계집합을 하나만 뽑아오면 그 하나로 다시 덮는 상황이 맞고 긴밀이 될 수밖에 없다. 가장 작은 계집합을 찾아와도 다 덮어요. 뭐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B집합에 대해서도 덮개를 주고 시작하게 되면 B가 덮여지는 계집합이 필요하고 그럼 제일 작아도 이미 다 덮어요. 뭐 똑같은 상황이어서
A도 긴밀, B도 긴밀이다. 예. 그리고 이제 A하고 B를 이제 교집합을 시키면 이제 Y가 될 텐데, 물론 Y는 모든 부분 집합이 계집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점 집합도 계집합이고, 이 녀석을 다 모으면 당연히 얘가 커버가 돼서 덮개 중에 이런 덮개가 있고, 당연히 얘를 유한계만 모으면 원소가 유한계밖에 없기 때문에 Y는 무한이다 라는 가정이 있었고, 이거를 유한계만 모아서는 이 무한집합을 덮는 게 불가능하고, 유한계로는 못 덮는다. 결국 이제 긴밀이 아니다. 그래서 각각이 긴밀이고 교집합이 긴밀이 안 되는 역시 그런 예제예요. 뭐 참고에 있는 명제까지 이제 이어서 보시면, 전체가 T2가 될 때는, 전체가 이제 T2가 될 때는 교집합을 여러 개 해도 각각이 긴밀이면 교집합을 뭐 2개 하든 3개 하든 유한계 하든 무한계 하든 교집합을 몇 개를 하든 긴밀이 된다. 그래서 T2 공간에서는 긴밀과 긴밀을 교집합을 몇 개를 해도 뭐 무한계까지 하더라도 긴밀 개념이 성립한다. 방금 전에 예제들은 이제 T2가 안 되는 공간이었고, 단 2개에 대해서도 되지 않는 예제들을 이제 확인한 거가 돼. 그래서 T2가 아니면 물론 성립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T2에서는 뭐 교집합을 하면 긴밀이 되는 게 맞다. 뭐 여기까지 이어서 보시면 돼. 지금 쉬었다 하겠습니다.